안녕하십니까. 민사법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하고 나와 있죠. 자, 1번. 가족법은 보수성을 강하게 띠는 반면에 우리 재산법은 합리성을 기초로 하지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맞았고요. 3번. 실적인 민법하고 형식적 민법은 일치한다.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일반적분들 형식적 의미 민법이다. 자, 민법을 형식적 의미로 보는 것하고 또 우리 실질적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 형식적 의미 민법은 우리 성문의 민법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분들 우리 성문의 민법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문에 나와 있는 우리 민법전을 형식적 민법이다. 실적인 민법은 우리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실적인 민법은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자,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일반법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걸 실적인 민법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실적인 민법에서는 우리 특별사법이라든가 내지는 절차법이죠. 자, 이것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있는 우리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일반법을 실질적 의미 민법. 자, 형식적 의미 민법은 성문의 민법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자는 자,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는 일치가 되겠지만은 실질적 민법이 훨씬 더 범위가 좀 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치한다고 해서는 틀렸습니다. 또 4번.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죠. 우리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데 민법은 권리 내용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법률 용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 나와 있죠. 제1번.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을 받기도 하지요. 1번은 맞았고요. 2번. 우리 선의하고 악의가 나오죠. 일반적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맞았습니다. 자, 3번. 준용하고 유추에 관련된 문제죠. 일반적으로 우리 법에서 준용한다. 또 유추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준용에 관한 것은 우리 입법 기술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준용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의 문제고요. 유추는 법 해석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해석상의 기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자, 추정이죠. 자, 추정하고 우리 보통 비교되는 게 간주 또는 의제입니다. 일반 추정 또는 간주, 의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추정은 우리 법에서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우리 간주는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표현 자체는 뭐뭇으로 본다. 자, 추정하고 간주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증을 제시하면 반증으로 인해서 번복이 가능한 것을 일반적으로 추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간주는 반증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반대 증명한다 해도 번복될 수 없는 게 우리가 보통 간주, 의제입니다. 추정은 반증을 제시하면 번복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틀린 게 추정인데 뭐뭇으로 본다. 이것은 간주에 관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민법상 권리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자,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별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강행 규정성을 가지고 있죠. 1번은 맞았고요. 2번. 채권자 취소권은 소외 제기 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자, 틀렸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은 소외 제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채권자 갑이 있고요. 또 채무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자 갑하고 채무자 을하고 우리 채권 채무 관계 형성돼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의 유일재산인 집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 목적으로, 자, 이것을 우리 병에게 매매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자, 방금처럼, 채권자 취소권은 일종의 이제 사회 목적이죠. 쉽게 말하면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안 줄 목적으로 이것을 매매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채권자는, 자, 이 행위를 취소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는 것이고요. 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바로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제기 기간은 이런 취소 원인을 한 날로부터 1년, 자, 또는 자, 이걸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걸 취소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방금 말처럼 우리 채무자가 사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일종의 재산을 압류당할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매매라는 행사를 통해서 넘겨버렸던 이야기죠. 자, 이런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채권자 취소권은 소제기, 자, 에서 가능합니다. 자, 2번 틀렸어요. 자, 3번입니다. 비영리사단 법인에서 사원의 결의권은 출자에게 무관하게 평등하게 보장이 되고 있고요. 또 상품권, 입자권 등은 무기명 채권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틀린 건 2번 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사법에서 능력에 관한 문제는 아주 잘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리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9번 문제 민법상 능력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 자, 피안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 일명 우리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자들이죠. 자,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권리 능력은 자연인이면 누구든지 권리 능력은 존재하는 것이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자, 의사무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3번.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해서 주어지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은 우리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해 자신의 의사가 어떠한 행위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여 행위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은 맞았습니다. 자, 4번.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죠. 일명 우리 제한능력자 행위는 보통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고 취소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9번에 옳은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권리능력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하고 나와 있죠. 틀린 것. 1번. 법인의 권리능력은 행위능력 범위와 동일하다. 자, 우리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인의 권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인의 권리능력, 자, 또 행위능력입니다. 자, 법인은 기본적으로 정관 목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관 정한 목적 범위, 정관의 목적 범위 내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양자 범위는 보통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범위는 동일하다.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은 맞았고요. 2번. 태아 권리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련 테마는 이미 태어난 걸로 보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있고, 또 중요 법률관계에서만 출생을 인정해주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 보호주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만 출생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속이라든가 대습 상속 또는 유언이나 유류분, 유증이나 유류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걸로 보는 것이죠. 자, 따라서 태아의 권리능력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맞고. 또 3번. 자, 권리능력은 자, 의무능력과 동의어다. 자, 1번점들. 자, 권리능력은 자, 의무능력과 동의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리 능력하고 의무 능력은 당연히 동일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틀린 게 상시 정신병자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다. 자, 권리 능력은 있죠. 자, 우리 자연의 권리 능력은 사망 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정신병자를 하더라도 권리 능력은 있다. 대신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는 있겠죠. 그럼 권리 능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틀린 건 나와 있죠? 1번. 태아는 일반적 출생을 본다. 틀렸죠. 태아는 일반적 출생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보호주의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애국인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자, 권리 능력은 자연인이면 인정되기 때문에 내국인이든 애국인이든 상관이 없죠. 맞고요. 또 자연은 출생하면서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출생의 시점을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서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갖는 것이 원칙이다. 자, 3번도 맞았고, 자, 법인은 등기를 해야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틀린 건 여러분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권리 능력인데 옳은 것, 즉 타당한 것을 물어봤죠. 1번. 자,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권리 능력이죠. 행위 능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즉 법인격 없는 사단. 다시 말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자, 권리 능력이 없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도 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2번은 맞았습니다. 자, 3번. 자,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또 4번.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죠. 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해버리면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민법상 권리 능력을 설명해서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옳은 것.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쓰였죠? 자, 우리 일반적 권리 능력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가 없는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틀렸고. 2번. 자,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다. 맞았죠.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만 성립이 됩니다. 자, 2번은 맞았고요. 자, 3번. 실종 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자, 이거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망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자, 이 실종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 이런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실종자의 주소 중심입니다. 자, 실종자의 주소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법상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런 법률 관계에 있어서 사망한 걸로 본다. 사망을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자체가 권리 능력을 박탈한 제도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4번. 태아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배청권을 갖는다. 자, 4번도 틀린 게 일반적으로 태아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태아에게 인정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은 태아에게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는 상속이라든가 대습 상속에서도 출생한 걸로 보는 것이죠. 자, 또는 유증이라든가 유류분 등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도 일반적 태아는 출생한 걸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법에 대한 손배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배청구권은 태아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틀린 건 나와 있죠?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 원칙적으로 법정된 동의 있어야 되겠죠? 맞고요. 2번.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된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죠. 우리 제한능력자 행위는 보통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 틀린 게 우리 제한능력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자, 파산자는 안 들어갑니다. 또 4번. 자, 미성년자가 법률을 하게 되면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이지요. 그래서 추인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철회권이나 거절권 이런 전부 다 일반적인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미성년자인데 틀린 것. 1번. 자, 미성년자는 대리행위를 유예하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도 대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또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든가 또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 또는 그런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법정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틀린 게 자,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유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1번.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예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피한정 후견의 능력 범위는 미성년 능력 범위하고 같다. 자,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동일하다고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피한정인의, 즉 피한정 후견인의 능력 범위가 지금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도 유예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후견인 동의를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해준 것, 또 법원서 인정해준 것들을 단독으로 했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한정 후견인 범위하고 미성년 범위가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2번 틀렸고요. 또 3번.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도 일용품 구입 등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았죠? 자,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중에 근로계약 체결이라든가 임금 청구 이런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틀린 것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주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걸로 본다. 맞고요. 2번. 자,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것도 맞고요. 또 3번. 민법이 주소에 가서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서 취하고 있는 주소에 관한 논의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민법상에서 말하는 주소이지요. 자, 주소는 기본적으로 실질주의를 취한다고 그러죠. 실질주의.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상 주소는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객관주의. 그러니까 정주의 의사가 필요 없고 정주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두 곳 이상 주소를 있기 때문에 복수주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복수주의. 민법상 주소하고 우리 공법상 주소는 항상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공법상 주소는 우리 주민등록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주의를 취합니다. 등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 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관주의. 또 공법상 주소는, 즉 주민등록지는 한 곳밖에 없죠. 단수주의.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상 주소하고 공법상 주소의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주소는 변제 장소, 상속 게시지, 자, 부재자 표준이 됩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죠.
민법상 실종선고인데 옳지 않은 것. 자, 특별실종은 1년이죠. 우리 보통 실종 기간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입니다. 자, 1번 틀렸네요. 2번. 자, 실종선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나 검사 청구가 있어야 된다. 맞고요. 또 전쟁 실종 같으면 전쟁이 중지한 때 그 1년 기간이 기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실종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사망한 걸로 본다. 간주 규정이죠.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6번입니다. 자, 민법상 법인인데 옳은 것. 1번. 자, 모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이사를 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둬야 된다. 우리 민법 157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 57조에 그래서 맞고요. 2번. 자, 수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서 연대하여 법인 대표한다. 자, 여러 명의 이사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또 3번. 자,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죠? 기본점들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4번.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자, 그것은 유효하다. 여러분은 효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이사 대표권 제한. 이사 대표권 제한하면 정관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근데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표권 제한해보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4번도 틀렸고. 자,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2번은 가론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변한 걸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 유체물, 그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바로 물건에 관한 개념이죠. 물건. 자,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봐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5번은 물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나와 있죠? 틀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건 중에 업물하고 과실 있잖아요. 과실은 업물로부터 생기는 그 수익을 말할 것이고, 용법에 따른 과실이 천연과실. 자, 그죠? 그래서 또 우리 법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법정과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천연과실은 일반적으로 용법에 따른 것이고, 자, 법정과실은 사용 대가를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하죠. 그래서 법정과실 보통 우리 이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연과실은 뭐 대지를 사육하다 보니까 대지가 새끼를 낳았다. 이게 보통 우리가 천연과실. 자, 4번. 천연과실은 언제나 원물로부터 불리한 때 소유권자에게 기속한다. 틀렸죠? 자, 소유권자 아니라 그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분리할 때 그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 사과 따게 되면 사과나무 주인,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 등에 의해 가지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리할 때 바로 사과 부분은 그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다 소유권자에게 기속된다. 언제나 기속된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 중 당사자 일방에 한계 의사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단독행위가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유언, 계약의 해제, 취소권, 기타 등등은 단독행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현상 강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종이죠. 그래서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인데 해당된 걸 모두 골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사용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서 자,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료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예, 과실 책임이고요. 자, 또 디귿 변호인의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될 것이고요. 자, 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죠. 이것도
채무 불이행은 고의가실 유무를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은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실 기본적 요건이 돼 과실 책임이 되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고의가실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사용자 책임하고 금전채무 불이행 책임. 자, 기억하고 리을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강행법규라고 할 수 없는 것 하고 나와 있죠. 예, 강행법규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1번. 자,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또 친족 상속편에 볼 수 있는 가족관계 질서 유지 가능도 강행 규정. 또 물권편에서 사회 일반 이해에 직접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규정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법정과실은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강행규정 성격을 띠지만은 천연과실의 기속 문제는 임의 규정이죠. 천연과실을 누가 기속할 거냐. 여기에 우선 우리 의사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에요.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2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건 나와 있죠. 자,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게 우리 민법 103조에 의해 가지고 무효가 됩니다. 2번. 자, 내역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 우리 민법 109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 부분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또 3번. 당사자 공박, 경솔, 무경으로 인해서 현작의 공정을 잃은, 즉 불공정 법률행위죠. 우리 민법 104조에 의해 가지고 무효가 되겠죠. 또 4번. 자, 비진의 표시죠.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고 표시가 불일치한다. 보통 우리가 비진의 표시입니다. 자, 우리 비진의 의사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게 우리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나오면 무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무효가 아닌 것은 2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 2번. 자, 43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하고 나와 있죠. 1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농담을 했다 나와 있죠. 근데 을은 갑이 농담한 걸로 알 수 없었던 경우, 일명 비진의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면 그건 유효라고 봐야 되겠죠. 유효. 자, 2번. 갑이 을에게 도박 채무 변제로서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지요. 자, 이런 사람들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말로 토지를 양도한다. 우리 사회질서 위반행위죠. 이건 보통 무효가 됩니다. 자, 2번이 무효고. 자, 3번은 갑의 을의 강박에 의해 가지고 토지 증여계약 체결했다. 자, 강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취소. 또 4번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1천만 원 잘못 표시했다. 자, 일종의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의사표시에 무효취소인데 옳지 못하고 나와있죠. 자, 49번 1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 의사를 표시한 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알고 있더라도 원칙은 유효합니다. 맞고요. 2번. 자, 상대방과 통정 허위 표시죠. 민법 108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또 3번. 틀렸네요. 자, 우리 법률행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효로 한다. 틀렸습니다. 취소해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 또 4번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하는 문제고 3자가
사기강박했던 이야기죠. 그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단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의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A가 있고, 자, 그리고 B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점들 A가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의사표시가 자, 3자이죠. 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대방이 자, 그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알 수 있다. 일종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일종의 이제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 무가시라면 무엇이라면 자, 이 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사표시했어. 근데 3자는 이 C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면 취소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취소 사기 강박에 대한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C가 그것이 사기 강박에서 일어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4번도 맞았고, 자, 49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50번입니다. 사기 강박에서 틀린 것. 1번.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아니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비진이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취소할 수 있고요. 또 3번은 3자가 사기강박할 때 상자가 3자가 사기 강박을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취소할 수 있죠. 맞고요. 또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뭐고요. 자,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인데 옳지 않은 것.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또 그 대리인 또는 승계를 하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취소권은 행사는 3년, 10년이죠. 자, 추인할 수 있는 것도 3년. 행위가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래서 맞고요. 3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소급에서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도 추인을 해버렸다면 취소할 수 없다. 맞죠?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차후엔 법률 취소는 틀린 건 나와 있죠? 자, 표의자에게 고있던 중대한 것이 없어질 것이고 중요분 차고 있지요. 자, 3번이면 틀린 게 화해계약은 화해 목적인 분쟁 상황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이외의 상황에 나와 있죠. 자, 분쟁 이외의 상황에 착오가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그게 잘못됐고요. 자, 4번 고의 중과 집중 책임은 상대방에 있다. 맞아요. 정답은 3번. 54번입니다. 이미 된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의사표시 하자는 본인 기준 판단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문제는 그 대리인의 기준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미성년자도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맞고. 또 3번. 자,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가능하죠. 사실행위나 우리 보통 준법률행위 이런 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맞고요. 또 복대리인이죠. 자, 복대리인은 선임은 대리인이 하지만 대리인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틀린 것은 1번. 57번입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옳은 것. 자, 이것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대리인의 요건에서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했다면 일종의 보존행위나 이용이나 개량행위는 가능하지만 처분행위를 하면 아니 되겠죠. 자, 그래서 60번에는 정답 4번 처분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입니다. 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로 나와 있죠. 다음 중 옳은 것하고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을 했을까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보는 게 우리 법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는 일반적으로 일부 무효는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법률을 했을 거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부분, 즉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63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